기자회견은 이윽고 끝났으나 공명정치연맹의 결성을 게재한 신문은 지극히 적었다. 한두 신문이 1단 정도로 보도했을 뿐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밤 세키 일행에게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창가학회는 정치를 지배하여 1년 정종을 국교로 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원을 선거로 몰아세운다고 멋대로 억측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이러한 억측은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광선유포의 모습으로서 국립계단의 건립이라는 표현을 몇 번인가 사용했던 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었다. 계단이란 일반적으로는 수계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나라 시대의 도래승인 감진이 난도의 도사이사에 건립한 소승계의 계단이 일본 최초의 계단이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는 사이초가 히에이산 엔야쿠사의 대승계의 계단 건립에 주력했으며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엔야쿠사의 대승 계단이라 해도 법화경 정문의 계단이며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 본문의 계단은 아니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법화경 본문 문저의 가르침인 3대 비법의 계단 건립을 후세의 제자들에게 의탁하셨다. 3대 비법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계단이란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왕신일동으로 본문의 3비밀의 법을 수지하고 유덕왕 각덕비구의 그 옛날을 말법 타각의 미래에 옮겨 놓았을 때 칙선과 교서를 하사받아 영산정토와 흡사한 최승지를 찾아서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인가. 어서 1022조. 계단이란 왕법, 즉 세간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에 합하여 국왕도 신하도 일동으로 본문의 3대 비법의 불법을 수지하고 유덕왕이 정법의 승인 각덕비구를 목숨 걸고 지킨 옛날의 모습을 말법 타각의 미래에 옮겨 놓았을 때 천황의 칙선 및 장군의 교서를 하사받아 영추산의 정토를 닮은 가장 뛰어난 땅을 찾아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인가. 이 3대 비법초에서 제시한 계단을 국립계단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메이지 시대의 일련종에서 나와 입정안국회를 만든 다나카 지가쿠였다. 다나카의 발상은 국위선양에 광분하는 시대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극히 국수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이었다. 그는 대성인의 어설을 논하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국채지상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으며 국채사상에 따라 이 글월을 해석해갔다. 따라서 왕법은 즉 신국 일본이라는 국가에 직결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갔다. 더구나 그는 평상시 법화경은 세계를 통일해야 할 가르침이며 일본은 세계를 통일해야 할 국가라고 주장했다. 다나카는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는 불법은 국가의 정신이 된다는 것이며 불법이 왕법에 합하여는 불법을 국채와 옹호하고 세계 통일의 대사상으로 국법화하여 국가는 바로 불법의 신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덕왕 각덕비구의 그 옛날을 내이르러 그의 해석은 더욱 격렬해진다. 유덕왕과 각덕비구는 본래 열반경에 설해져 있는 것으로 파괴의 악승과 싸우며 정법을 끝까지 호지한 각덕비구를 유덕왕이 목숨 걸고 지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나카의 해석에 의하면 이 고사는 국가 권력으로 정법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나라를 토벌해서라도 세계의 유도적 통일을 실현하는 의의를 나타내는 사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무력 침략마저도 적극적으로 긍정했던 것이다. 다나카 지가쿠는 계단을 건립해야 할 영산 정토와 흡사한 최승지를 일본을 대표하는 명산인 후지로 했다. 이 후지 계단론을 둘러싸고 다이쇼부터 쇼와에 걸쳐 국주회를 중심으로 1년계 각파 사이에서 논의가 들끓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의 계단에 안치해야 할 어본전도 논의되어 다윗의 기사의 대어본전에 대한 비판이 있어 1년 정종 측도 반론하게 이르렀다. 이런 논쟁 속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국립계단이라는 말을 1년 정종 측도 사용했기 때문에 1년 정종 또한 계단은 국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라도 한 듯이 논의 전개되었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종문도 점차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져 갔으며 국립계단은 당연하다는 듯한 풍조가 만들어졌다. 또 전쟁 후에도 종문에서는 본문의 계단을 국립계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신도인 도다 조세이도 본문의 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립계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다의 염원은 단순히 계단이라는 건물을 건립하고 그것을 국립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은 민중의 행복에 있으며 계단 건립이라 해도 그것을 위한 광선유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5만 세대의 홍교를 달성하여 광선유포의 확실한 기반을 쌓는데 전력을 쏟아온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한 신앙의 확립이야말로 행복을 실현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1955년 3월 제4회 쓰르미 지부 총회에서 했던 지도는 도다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본산에서 어떤 승려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긴 해도 광선유포의 때는 천황폐하가 절을 세워주시어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현실에 안주하여 노력도 하지 않고 유유히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실로 놀랐습니다. 설령 지금 광선유포가 현실화되었다고 합시다. 직선 교서를 하사받아 본산이 광선유포의 모습을 취하여 대객전에 대오본전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시다. 누가 대오본전의 고마움을 온 일본국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신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러 온다면 이 신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본전을 경시하겠습니까? 이 말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도다는 설사 국립계단이 건립되었다 해도 사람들의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면 민중의 행복도 일국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신앙이 상실되고 형해화를 초래하는 것을 그는 염려하고 있었다. 당시 종문이 계단을 국립으로 하는 근거로 생각했던 것은 3대 비법초의 칙선과 교서를 하사받아 라는 글월이었다. 본래 칙선은 천황의 명령을 전하는 공문서이며 교서는 가마쿠라 시대에 장군의 지시를 받드는 의미에서 집권자 등이 제출하는 문서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장군도 집권자도 없다. 주권 재민의 시대이며 민중이야말로 사회의 주역이다. 도다는 종문이 말하는 국립계단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한다면 칙선과 교서라는 글월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몹시 고심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인 현대에는 천황의 칙서가 아니라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이 그것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국립이든 아니든 어쨌든 계단 건립은 광선유포를 상징하는 하나의 형식이며 먼 미래의 문제였다. 도다는 계단 건립 작업은 후계의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계단 건립 전에 해야 할 왕불 명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현해 갈까를 과제로 하여 모든 정력을 쏟았다. 그것이야말로 민중의 행복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청년부 실장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1954년의 봄 어느 날 밤, 도다는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 본부에서 신이치에게 이야기했다. 신이치군, 왕불 명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네. 왕법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왕의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정치에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왕이 정한 법이 미치는 범위, 즉 세간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교육도, 학술도 포함하여 사회의 문화적 영위의 일체를 왕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왕법과 불법의 명합이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신이치는 앞으로 청년부 실장으로서 학회가 나아가야 할 일체의 노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또 거기에 도다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다는 이윽고 학회가 증명하게 될 왕불명합에 대해 자신이 사색한 결론을 신이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도다는 계속해서 말했다. 왕불명합은 정치와 불법이 제도적으로 직접 일체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대성인이 왕불명합을 말씀하신 3대 비법초의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의 명자에는 어둡다, 희미하다, 깊다라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형식이나 제도상의 합체와는 다르다. 왕법과 불법이 오저 깊이 합체하는 것이며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문화의 근저에 불법의 천리, 정신이 확고하게 정착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근저라 해도 사회를 건설해가는 인간의 마음, 일념 속에 불법의 천리가 확립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불법이 왕법에 합하여란 불법의 천리와 정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태도,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세간법이 사회 그 자체가 불법 본연의 모습과 합체하는 모습이다. 불법의 천리란 간단하게 말하면 모두 보탑, 모두 불자이므로 인간의 생명은 존극무상하며 누구나가 모두 행복해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비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부처의 생명을 열고 어떠한 환경에도 지지 않는 창조적이며 주체적인 자기를 확립하는 인간혁명 사상이 불법이다. 말하자면 불법의 천리는 생명 존엄과 인류 평등과 자유의 원리이며 인권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불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확립하여 인격을 도야해가는 것이 대성인이 밝히신 사회 건설의 기본 원리이며 그 귀결이 왕불명합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왕불명합이라 해도 혹은 입정안국이라 해도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념을 바꾸고 생명을 변혁해가는 인간혁명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밤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도다 주세인은 시간이 흐른 것도 잊은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성이는 자신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서는 부모라 해도 구하기 어렵노라. 하물며 타인에 있어서랴 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나 타인을 구하고 사회를 구제한다 해도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혁명이 기본이라는 것을 호소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인의 불법에서 제시하는 사회 건설의 방법은 결코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각자의 인격을 연마하며 인간혁명을 이루어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운동이다. 그것은 대성인의 일생 동안의 투쟁을 보면 명백하다.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화를 통해 생명을 촉발하고 인간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신투쟁, 사상투쟁이셨다. 그런데 소위 니치렌주의자들은 대성인의 가르침을 왜곡해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신투쟁을 포기하고 침략과 쿠데타, 테러로 치우쳐갔다. 예를 들면 다나카 지가쿠의 가르침을 받아 일본에 의한 세계 통일을 실행하고자 했던 이시하라 간지는 관동군 참모로서 만주사변을 위반하고 아시아 침략을 추진해갔다. 또 1인 1사를 내걸고 정치가인 이노우에 준노스케 등을 암살한 혈맹단 사건의 주모자 이노우에 니쇼, 국가 개조를 주창하며 이26 사건을 일으켰던 청년 장교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준 기타 이키도 그러했다.
결국 그들이 저지른 것은 불법의 정신을 근저에서 뒤집어 엎은 것이었다. 바로 최존 입비이며 대성인의 불법을 부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 속에 넣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중에서 민중에게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화로 포교하며 광선유포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변혁해갈까 하는 근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대성인 불법을 왜곡하고 사회의 오해를 불러왔는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니치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격한 초국가주의적인 가르침인 듯한 인상을 가지고 만다. 그렇듯 니치렌주의자들이 날뛰는 시대에 마키구치 선생님은 진실한 대성인의 정신을 외치고 실천해 오셨다. 민중 속에 들어가 착실히 좌담회를 거듭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으셨다. 그것이 학회의 긍지 높은 영광의 역사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이야기를 생명의 각이라는 심정으로 듣고 있었다. 도다의 이야기는 점차 열기를 더해갔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왕불명합을 실현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라 해도 경제나 교육이라 해도 올바르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일찍이 부국 강병을 추진하여 열강 대열에 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대국이 되었지만 민중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당시 윤택했던 것은 국민이라기보다 재벌 등 일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비참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민중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과학은 어떠했는가? 분명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눈부시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원수폭이 생겨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은가? 교육은 어떤가? 일본의 교육 보급은 메이지 이후 급속히 진전하여 전쟁 후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대학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정말로 연결되어 왔는가? 대학생 수는 많아졌지만 인격도 지혜도 견식도 없는 인간이 증가하고 학력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말았다. 또 국제사회에 눈을 돌려보아라. 대국이 번영한 그늘에는 그 희생에 울고 있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경제나 교육면 등에도 너무나 큰 격차가 생겼다. 어떤 나라는 번영해도 다른 나라가 그 희생이 되고 또 다른 나라나 사회는 번영해도 민중은 불행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신이치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을 이끌어가야 할 생명 철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불행을 전환하기 위해 대성인께서 밝히신 원리가 왕불명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왕불명합의 모습이란 세계 모든 나라가 번영하고 각국의 사회 번영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교육도 모두 인간의 손으로 되돌려주어 인류의 행복을 위한 양식으로 해가는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창각해가 왕수해야 할 사명이 있고 불법의 사회적 행동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네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네. 왕불명합을 사회 번영과 개인 행복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도다는 민중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초래하는 정치의 혼미를 묵묵히 간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도다는 손수 육성한 제자들을 먼저 지방의회로 보내고 참의원에도 내보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이 도다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중의 행복을 위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도다의 서거 후에도 동지를 정계로 내보내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1960년 5월 3일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자 파죽지세로 홍교의 물결은 넓혀지고 광선유포를 향한 기운은 높아졌다. 그에 따라 계단 건립에 관해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소리가 점차 학회 내부에서도 높아졌다.
본문의 계단을 어떻게 하는가는 스승인 도다에게 광선유포의 후사 일체를 의탁받은 신이치의 피할 수 없는 테마였다. 종무는 여전히 광선유포란 국립계단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회도 종문의 생각을 존중해 왔으나 신이치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대성인의 진의인가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대 비법초에서 말씀하신 칙선 교서가 국립계단 건립의 근거였으나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헤이안 시대의 사이초의 수건이었던 엔야쿠사 대승계단 건립의 때에도 분명히 천황의 칙선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승이라고 하면 모두 국가 공인의 관승이며 소위 사도승은 금제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승이 되기 위한 수계를 하는 계단은 국가의 감독하에 있었으며 당연히 그 건립을 위해서는 천황의 칙선은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대성인 시대에 들어섰을 때 율령제는 형해만 남고 정치의 실권은 가마쿠라 막부로 옮겨졌으며 천황은 정치적 권위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또 그 무렵은 이미 관승과 사도승의 구별이 없어지고 수계 제도도 무너져 있었으나 새롭게 계단을 건립하려면 선례에 따라 천황의 직선과 더욱이 막부의 교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보면 일국의 광선 유포는 천황이나 막부 지도자가 정법에 귀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직선 교서를 계단 건립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방 지도의 여행지에서도 어서를 배독하고 역사책 등의 문헌을 조사하며 사색의 실마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가마쿠라 시대와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 시대 상황은 일변했다. 신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는 칙선, 교서 같은 것이 없어도 계단을 건립할 수 있다. 또 주권 재민 시대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주역이며 민중이 정법에 귀의하면 그것이 그대로 광선유포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은 민중의 의사야말로 칙선, 교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을 법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계단이라는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칙선, 교서의 근원을 갖고 본문의 계단을 국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럼 대성인 정신에 입각하여 계단은 국립으로 해야만 하는가? 사도 유제에서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토지와 당사를 기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의 안태를 기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거기에는 방법의 공양은 받지 않는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속박당하지 않는 불법자로서의 무뚝선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를 조그만 소도의 국주라고 단언하셨다. 또 왕지에 출생하셨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왕이 지배하는 땅에 태어났으므로 몸은 권력자를 따르고 있는 듯해도 결코 마음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염부재, 즉 세계광선유포를 설하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국교화나 국립계단은 대성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1년 종종을 일본의 국교로 하거나 계단을 국립으로 한다면 오히려 대불법이 일국의 것으로 되어 일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대성인의 정신에 위배하게 된다. 어쨌든 메이지 이후 종문에서도 말해온 국립계단론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성인 불법의 진실을 왜곡하고 쓸데없이 사회의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의 니타스 상인에게 국립계단은 본래 대성인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아 방문 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 니타스 상인도 마침내 신이치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후년 정식으로 국립계단은 잘못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일련 종종에서는 광선유포의 때에 완성할 계단에 대하여
예전에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은 세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일념부재 제1의 어본존이 이 나라의 선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코 대성인의 불법을 일본의 국교로 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교가 아닌 불법의 국립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명칭도 부정당했습니다. 중리학 오늘날에는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이 세간의 의혹을 초래하고 오히려 포교하는 데도 방해가 되므로 앞으로 본종에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가학회에서도 예전에 국립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으나 창가학회는 일련 종종의 신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종에서 사용했으므로 그 국립이란 명칭을 사용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간 사람들이 학회가 예전에 국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5월 3일 제33회 본부총회에서의 특별 강연 시니치는 지금 공명정치연맹이 발족함에 따라 개인 행복과 사회 번영의 일치라는 왕불명합의 실현을 향하여 내해에서 대해로 출범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성 정치 세력은 학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치 세계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틀림없이 학회를 배척하려고 길을 쓸 것이다. 시니치는 미래에 다투어 일어날 노도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어 사람들의 행복에 진실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히 그 노도를 향하여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 개가의 시대를 여는 창가의 자랑스러운 사명이며 민중을 지켜가는 사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오사카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은 1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만약 회장인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의 인생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학회의 광선유포 전진에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했다. 수뇌 간부들은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들에게 판결의 예측을 물어보아도 무죄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어두운 얼굴로 이번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해두시는 것이 라고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판결의 날이 임박해오자 수뇌 간부들의 말수는 점차 적어졌다. 그런 속에서 시니치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유해 보였다. 시니치는 1월 18일은 남자부 간부회에, 다음날 19일은 여자부 간부회에 참석하여 이 일련의 힘찬 출발을 호소했다. 더욱이 21일에는 8일 앞으로 다가온 중동 방문을 앞두고 총본산을 참배했다. 그리고 23일은 교학부의 교수회에 참석, 이들의 실시한 조사 강사를 대상으로 한 승격시험 결과를 심의하고 합격자를 결정했다. 여기에서 새로이 조교수 650명, 강사 7,980명이 탄생했다. 이미 1월 22일자 세이쿄 신문 호회에 발표된 임용시험 자격자를 합치면 교학부 진용은 그때까지 약 4만 명에서 일거에 11만 3,600명 남짓으로 비약한 것이다. 시니치는 오사카 사건 판결 공판 때문에 다음날 24일 오사카에 가기로 했다. 교학부의 교수회를 마치고 수뇌 간부들이 시니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드디어 모레가 판결 공판입니다. 저희들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유죄가 되고 학회가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해도 한 사람도 동의하는 회원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니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도다 선생님도 재판장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테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될 리 없습니다. 대성인도 도리라고 함은 주군에게 승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리는 권력에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시니치는 수뇌 간부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열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잘 모른 채 호별 방문을 하여 피고인이 된 사람들의 일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엾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분발해왔습니다.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으로 자기 주장을, 신념을 호소하고 선거의 지원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취조를 받으며 괴로워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면 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살을 내는 듯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동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투옥당한다면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뇌 간부들은 신이치의 심경을 처음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4일, 신이치는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들어가 그날 밤 나카노시마 중앙공회당에서 개최된 간사이 여자부 간부회와 아마가사키시 체육관에서 실시된 간사이 남자부 간부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여자부 간부회가 개최된 나카노시마 공회당은 신이치가 오사카 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1957년 7월 17일에 오사카 대회가 열린 장소다. 그날 신이치는 이 공회당 단상에서 외쳤다. 일체는 대오본존이 다 아신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삼류의 강적 중에서도 참성 증상만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또한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라는 니치렌 대성인의 금언을 확신하고 강성한 신심을 분기시켜 여러분과 함께 광선유포에 매진할 결심입니다. 최후에는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이, 대오본전을 끝까지 수지한 사람이, 또 올바른 불법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승리를 향한 신이치의 선언이기도 했다. 오사카 대회로부터 이미 4년 6개월이 지났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신념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지는 모두 내일의 판결에서 분명해진다. 신이치는 나카노시마 중앙공회당이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도지마 강을 바라보았다. 판결 공판이 열릴 오사카 지방법원과 부당하게 취조받았던 오사카 지검 등이 있는 벽돌 건물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간사이 청년들은 도리에 어긋난 오사카 지검에 대한 분노와 판결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남녀 각각의 간부회에 모였다. 중앙공회당 단상에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자 공회당이 흔들리는 듯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모인 여자부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당당한 신이치의 모습을 확인하자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신이치는 지도 중에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먼저 신이치는 작년 9월에 태풍 18호로 큰 피해를 입은 니시요도가와 방면에 회관을 건설할 부지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관은 태풍 직후에 이재민을 격려하러 갔던 신이치가 복구하는데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설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이치는 간사이 신본부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간사이는 광선유포의 요충지이며 자기도 간사이를 무대로 황금의 광포 역사를 열어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학회의 모범인 간사이 건설을 호소했다. 또 절대적인 행복을 확립하는 길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은 동지의 실험 증명으로 분명해졌으며 각자는 대확신을 갖고 신앙을 완수해 갈 것을 요망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애에 분동되어 신심을 후퇴하는 일 없이 크나큰 행복을 향한 전진의 1년을 이라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힘찬 지도였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판결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의 삶을 배웠다. 후에 어떤 여자 부원은 이날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통이라면 재판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선생님은 자신의 일보다도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회관 건설의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강함과 따뜻함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사이 여자부 간부회에 이어 남자부 간부회에도 참석했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오사카 사건의 경과를 말하고 그의 체포 자체가 조작에 의한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언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일어섭니다. 만약 유죄가 되어 다시 투옥된다 해도 대성인의 대난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또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유지를 계승한 나는 자신의 목숨을 아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을 착실하게 사람들을 위해 진력해가는 민중을 괴롭히는 권력과는 생애 결단코 끝까지 싸울 결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언입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잔혹한 취조를 한 검사들, 또 그렇게 시킨 권력과 우리들 중 어느 쪽이 올바른지 영원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신이치의 말에는 열렬한 기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남자부에게는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사악한 권력과는 가면히 싸우고 민중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자로 일어서 주길 바랐다. 간사이의 젊은 동지는 신이치의 말에서 악에 대항하는 암구랑 같은 불효불굴의 금광과 같은 신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광선유포라는 장정의 요로를 가겠다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다시 힘주어 호소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어떠한 철학도 미칠 수 없는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불멸의 원리를 설하는 대생명 철학입니다. 그 불법을 넓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용의 보살이며 대성인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각과 신념 아래 불행한 사람들이 편이 되어 어디까지나 민중의 행복을 제일로 더욱더 당당하게 전진을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간사이 남자부 간부회는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맹세의 모임이 되었다. 1월 25일 판결의 아침이 밝았다. 상쾌한 아침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숙박했던 호텔에서 니시부치 료지라는 본부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간사이 본부로 갔다. 그리고 간사이 본부의 어본전 앞에서 낭랑한 근행 창제를 했다. 창제가 끝나자 승리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확고부동해졌다. 자, 갑시다. 신이치는 힘찬 소리로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 배영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월을 회고했다. 그 부당한 체포로부터 9개월 후에 도다 선생님은 서거하셨다. 그리고 2년 후에 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했으나 그때까지 몇 번이나 회장 취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점이었다. 신이치는 만약 회장이 된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회에 상처를 입히고 광선유포의 전진을 크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이치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확신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무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죄 없는 자가 진리 없다는 그의 신념에 의한 요인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유죄가 된다 해도 그것 또한 불의이며 진실은 어본전이 모두 알고 있다고 결정한 일념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신이치가 무죄라고 단언하는 근저에는 재판 결과를 초월하여 불법이라는 보편의 법에 진실을 비추어 볼 때 아무도 자기에게 죄를 씌울 수 없다는 대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개정 10분 전쯤 신이치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20명 정도의 보도 관계자가 몰려들었다. 신이치 외에 선거 위반 용의로 피고인이 된 20명의 멤버도 변호사들도 거의 모여 있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검찰진도 자리에 앉고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과 재판관이 입정하여 제84회 공판이 되는 판결 공판이 시작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가미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의 이름을 차례차례 호명한 후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는 소리로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갔다. 형의 선고였다. 신이치를 제외하고 벌금 1만엔이 9명, 7천엔이 4명, 5천엔이 2명, 4천엔이 2명, 3천엔이 3명으로 선고되었다. 이 20명 중에 공민권 정지는 17명에게 적용되었다. 구형에서는 벌금형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신이치의 금고 10개월을 비롯해 최저 금고 2개월로 모두 공민권 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보다도 아주 가벼운 판결이었다.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은 여기에서 크게 한번 숨을 내쉰 다음 마지막 주문을 읽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무죄. 방청석은 술렁거렸고 모두 환희에 찬 얼굴이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신이치의 정의가 증명된 승리의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이어서 전원의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거기에는 유죄를 인정한 사실로서 20명의 피고인이 호별 방문을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신이치에 대해서 재판장은 먼저 그가 당시 간사이 총지부 간사였던 도리야마 군이조, 오카야마 지부장이었던 오카다 이테스 등의 간부와 모의하여 선거 위반을 지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별 방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교토의 장년부원이 회합 때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년부원은 경찰관에게 신이치의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취조하겠다고 위협받아 억지로 자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재판장은 진술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직접 당당하게 호별 방문을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당부 또는 명령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들은 100명 이상의 학회원 중에 한 명만 호별 방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쾌했다. 신이치의 억울한 죄는 풀리고 검사들의 음험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윽고 공판은 끝났다. 마침내 신이치는 무죄의 몸이 되었다. 정의가 마성의 권력을 분쇄한 것이다. 신이치를 괴롭히고 학회의 전도를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여기에서 제거되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방청석에 있던 간부들이 달려왔다.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뻐했다. 모두 신이치와 고락을 함께 온 동지들이다. 그들 쪽으로 검사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모두 일제히 험한 눈으로 검사를 쳐다보았다. 신이치를 취조했던 사람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한 검사였다. 검사는 상냥하게 신이치에게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검사의 말에 주위에 있던 간부들은 그토록 모질게 학회를 괴롭혔던 검사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며 모두 의아해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이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 검사는 신이치의 체포도 취조도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이치는 차를 타고 간사이 본부로 향했다. 간부들은 웃는 얼굴로 신이치를 맞이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신이치는 어본존께 제목 삼창을 하고 응접실에 걸려있는 도다의 유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신이치는 무죄를 쟁취했습니다. 도다는 마지막까지 신이치의 재판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다. 소중한 후계의 제자인 신이치의 전도에 항상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재판의 승리를 건강한 선생님께 보고드리고 싶었다. 내가 체포되던 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혹시라도 네가 죽게 된다면 나도 곧바로 달려가 너의 위에 엎드려 함께 죽겠다고 말씀하신 선생님. 나를 석방시키려고 쇠약한 몸으로 오사카 지법으로 가서 강하게 항의하신 선생님. 이 무죄 판결을 들으신다면 선생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자 도다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던 멤버들이 간사이 본부에 왔다. 구류 중 수갑을 찬 채 장시간에 걸쳐 가혹한 취조를 받았던 오카다 이테스와 도리야마 쿠니조도 있었다. 신이치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벌금이기는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 멤버들과 잠시 간담하며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지금까지는 같은 피고인의 몸이었으므로 그다지 여러분을 격려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4년 반 동안 정말 잘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거짓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사실 열성 때문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죄도 없는 야마모토 회장이 체포되어 투옥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걱정하며 격려해 주었다. 그 인간적인 따뜻함에 모두 울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조용하게 말을 이었다. 죄는 속죄해야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마지막까지 신심을 지속해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광선유포에 끝까지 살아갑시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두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사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넘치고 있었다. 이 오사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학회는 민중을 조직하고 입정왕국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려고 정계에도 동지를 내보내왔습니다. 그 학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권력은 이대로 두면 학회가 자기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대 민중 세력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회를 부수려고 한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호별 방문이라는 말하자면 가벼운 죄로 체포당한 여러분을 위협하고 들볶아 선거 위반 행위는 나의 지시이며 학회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조서를 조작했습니다. 학회를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꾸며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래 권력이란 민중을 지키는 것이며 선량한 민중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의 주역, 국가의 주역은 민중입니다. 그 민중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인권을 유린하는 마성의 권력과는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학회의 사명이라고 나는 선언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민중의 깃발을 내걸고 싸우는 한 권력이나 그것에 영합하는 세력의 탄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 해석을 왜곡하여 학회를 위법단체로 모략하여 단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취한 유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탄압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학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나 사건을 학회의 지시라고 퍼뜨리기도 하고 온갖 스캔들을 날조하여 퍼뜨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인을 시켜 학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짓궂은 짓을 하고 그것을 학회의 지시라고 생각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모략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성의 권력과 학회를 시기하는 모든 세력이 서로 손잡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과 학회를 또 나와 동지를 이간시켜 학회를 괴멸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에는 엄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쁨에 취했던 간부들은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이치는 다시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한 탄압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집중포화처럼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성이는 대박해 속에 세간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라고 단언하셨지만 나도 나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모략을 꾸며 없는 죄를 씌우려고 할 겁니다. 나는 권력의 마성과는 철저히 항전하겠습니다. 아직 단념치 않노라입니다. 민중의 인간의 승리를 위한 인권 투쟁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쇠사슬을 잘라버린 왕자의 사자우를 연상케 했다. 신이치의 눈에는 불굴의 결의가 넘치고 있었다. 창가학회의 역사는 항상 권력의 마성과 투쟁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초대 회장 마키쿠치 스네사부로 이후 학회에 일관하는 위대한 정신이다. 대부분의 일본 종교는 한결같이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굴복해온 것에 비해 학회는 민중의 행복과 인간 승리를 위해 가면히 정의의 깃발을 내걸었다. 그 때문에 초대 회장은 옥중에서 존귀한 순교의 생애를 마쳤다. 인권의 기본을 이루는 신교의 자유를 관철했기 때문이다. 또 그 때문에 학회에는 항상 탄압의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러나 거기에야말로 인간을 위한 진실한 종교, 창가학회가 나아가야 할 대도가 있다. 성운에는 사자왕은 백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자의 새끼 또한 이와 같도다 라고 광선유포란 사자의 길이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신념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광포의 봉우리를 등반할 수 없다. 그리고 사자의 길은 또한 스승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제자만이 주파할 수 있는 사자의 길이기도 하다. 신이치는 끝으로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사자입니다. 폭풍우 속을 태양을 향하여 나갑시다. 신이치는 사랑하는 간사이 동지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마성에 찬 권력의 쇠사슬을 분쇄한 젊은 사자는 자유의 대지를 박차고 씩씩하게 사명의 질주를 개시했다. 신이치는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이 그의 전도를 비추고 있었다.